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때는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노년에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화와 근육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장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력에 굉장히 밀접한 지표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이라든가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요. 활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훨씬 용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에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어떤 혈당 조절의 역할도 크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체온 유지라든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근데 이런 근육이라는 게 그냥 마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쭉 조사를 해보면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1%씩 근육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70대가 되면 40대랑 비교해서 한 30%에서 40%의 근육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체 근육은 더 빨리 없어져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걸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걷다가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면 넘어지는 것도 생기게 되고, 노인분들 중에 낙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낙상에 의해서 어디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건강 수명이 확 줄어들고 노년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 때문에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워있고, 그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만약에 고관절이 다쳤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사망률이 한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근육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 건강하고 되게 밀접해요. 우리 뇌는요, 쓸데없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뇌가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냥 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근육을 움직일 때 쓰는 뇌세포들 있잖아요. 그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이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런 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의 차이는 무언가 설명드리면,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고, 걷기 운동이라는 건 뭐 걷는 거, 뭐 빠르게 걷기 뭐 이 정도인데, 물론 걷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걷기 운동이 근육을 어느 정도 그냥 유지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40세 이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더 빨리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근육을 더 생성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걷기를 물론 유산소 운동으로 좋지만 근력 운동,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어떤 중량을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허벅지의 근육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넘어지는 것 같은 낙상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할 때는 걷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는 기초 체력만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만 근육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하체 힘이 빠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낙상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고,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야 뭐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가장 흔한 거는 관절염이에요. 무릎이 아픈 50% 이상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거 우리 무릎을 쓰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서로 맞닿잖아요. 연골이 뼈랑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것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좀 깎여 나가기도 하고 마찰 때문에 좀 붓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반월상 연골이라고 또 무릎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연골판이 좀 손상이 되면서 찢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또 원인이 무릎 주변에 붙어 있는 힘줄, 뭐 인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무릎뼈 앞에가 아픈 경우, 무릎 앞쪽 아픈 경우 많잖아요. 무릎 앞쪽은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슬개골 앞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줄이나 인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는 정렬의 문제, O자 다리라든가 X자 다리라든가 이런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연골이 좀 약한 경우, 연골 연화증 이런 게 있어도 무릎 통증이 생길 거고요. 드문 경우지만 뭐 염증성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 이런 것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라는 게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스쿼트잖아요.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스쿼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뒤에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굽히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한 15도 정도만 굽혀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훈련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데요.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죠.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 브릿지 운동하는 걸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근육을 늘어나게 하는데 이때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다면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허리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적절하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원인은 엉덩이,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엉덩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죠. 피리포르미스라는 근육, 이상근. 이 엉덩이랑 넓적다리를 붙여주는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 밑으로 좌골신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좌골신경이 압박당하면서 엉덩이 주변이 아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부둔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이상근 때문에 아프다기보단 그 주변에 다른 구조물이 함께 쭉 모아서 통칭해서 그냥 신부둔부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보통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냥 서서 움직이거나 걸을 때는 멀쩡한데 앉을 때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좌골신경 주변으로 좌골신경을 감싸고 있는데 섬유화된 띠 같은 게 쫙 묶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있으면 어서 섬유가 거기를 꽉 목 조르듯이 꽉 조여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 이런 섬유화 아니면 종양이나 낭종, 무록 같은 거죠. 무록이 또 주변 엉덩이 주변을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통칭해서 우리가 신부둔부 증후군 아니면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고요. 주요 증상은 앉을 때 통증입니다. 시팅 페인. 이렇게 엉덩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땐 별로 아프다고 안 하세요. 시팅 페인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둔부 증후군, 우리 흔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쪽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허리 딱 펴고 버팁니다. 30초. 자, 반대쪽도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쫙 늘려줍니다.
30초. 자, 마지막은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요. 나비 모양으로 골반을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법과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노년기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섬세한 전략을 짜야 돼요.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먹기가 싫어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먹기 편한 걸 먹기 시작해요. 내가 먹었을 때 소화 잘 안 되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영양 흡수가 불균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요. 한 끼에 그래도 10에서 2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세 끼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g 정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식사 전략을 짤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하고 중간에 뭐 간식 같은 거 먹는다고 할 때 전략을 좀 짜면 아침에는 좀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그런 단백질 위주로 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계란 한 2개에다가 두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해서 아침 식사하시는 게 좋고, 점심 때는 그냥 식사하시면서 여기에다가도 단백질을 조금 넣기는 해야죠. 그래서 점심 때는 잡곡밥 먹으면서 여기다가 생선이라든가 닭가슴살 이런 거, 나물 같이 이렇게 드시고요. 세 번째, 간식 먹을 때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은 스낵 같은 거 중에 좀 고단백 스낵,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요거트,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에 좀 부담 없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거, 두부, 그다음에 된장국, 계란찜 요 정도 드시면 아주 섬세하게 소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근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단백질,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냐, 몇 가지 그냥 쭉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걀 먹기 편하잖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소화도 좀 시키기 편하니까 두부나 콩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하고 닭가슴살이 저지방에다가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그것도 도움 될 거고, 유제품, 견과류 이런 것도 좋아요. 바나나, 그다음에 생선은 이제 등푸른 생선, 이 중에 제일 먹기 편한 거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중간에 간식으로 한 번씩 드시면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